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GV 모더레이터를 맡은 독립영화 감독 박종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분들 모시고 Q&A 시간을 해볼 텐데요. 먼저 게스트 분들이 직접 자기소개, 영화 소개 짤막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객석에 같이 온 스태프분들이나 배우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남배추에서 수아 연기한 윤하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감독님이 너무 오고 싶어 하셨는데 미국에 계셔서 오실 수 없게 돼서 이렇게 혼자 GV를 하게 되었는데요. 다른 영화들도 너무 재밌었던 만큼 끝까지 GV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새 보는 바람을 연출한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인천독립영화제에서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귀한 자리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 영화인지 몰라 연출하는 강동원입니다. 개막 첫날부터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희 지금 자리에 여기 나와 계신 배우님 말고 또 다른 배우님들도 오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다른 역 맡으셨던 이영지 배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 강성역 맡으셨던 이무철 배우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우리 이경희 역할 맡았던 이다원 배우가 왔습니다. 저희 스태프분들도 오셨는데 한 번만 일어서서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시죠. 저희 PD님하고 라인 PD님 계시고 저희 조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해서 경우 역할 했던 안은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같은 섹션에 있는 다른 영화들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영화들이 많아서 너무 감개무량했습니다. 그리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짤막하게 한두 가지씩만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객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요. 여기 인천 독립영화제에서 선착순으로 3분 먼저 질문해 주시는 분에게는 선물이 있다고 아까 선물 있죠? 네, 선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질문 하고 계시다가 제가 이따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배우님 여기 순서대로 제가 먼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해남배추에서는 이 영화는 사실 크게는 4명이 나오는 인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사실 전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쇼트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다채롭게 해가면서 영화를 저는 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인공 역할이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을 연기할 때 감독님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 시나리오를 받고 결국에는 이 인물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거기 배추를 가질 수 없는 어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용기를 좀 돋던 그런 셈이었는데 결국에는 어느 한순간에 에너지가 서러움이 좀 폭발하면서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신세한탄이랄까 뭐 그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장면, 그 영화에서는 그게 저는 이 영화의 에너지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감독님과 이 시나리오를 보고 얘기를 나눴을 때 어떤 지점에서 배우님을 좀 건드린 어떤 그런 지점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는지 그 부분 먼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수아를 제가 표현하면서 좀 걱정했던 부분은 저랑 감독님은 알고 있기로 수아가 약간 24살인데 2학년이라는 건 쓸 수 있는 휴학을 다 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뭔가 좋지 못한 대학에 가서 자기 자신에 대한 좀 자괴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수아가 히키코모리의 시간을 좀 오래 보냈던 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대본 상황이나 어떤 영화상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제가 연기를 자칫하면 쟤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오버스럽게 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과하지 않으면서도 설득 가능하게끔 표현하는 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고요. 뭔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막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했던 건 아니지만 제가 연기 전공자가 아니면서 연기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좀 저도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원망하고 했던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아를 연기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애착이 가서 너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쓰러워서 좀 저도 준비하면서 또 촬영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영화 보면은 그냥 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촬영은 얼마나 했을까요? 촬영을 2주에 걸쳐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주말에만 대여가 가능해서 주말 동안 해서 2주 정도 사실 한 2년 전에 찍은 거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일차 정도 했던 것 같고 다행히 이제 원로케고 실내 촬영이 대부분이었다 보니까 기억이 나는 건 폭우가 엄청 쏟아졌었는데 그런 날씨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새 보는 바람 그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제가 다른 소개 자료 보니까 2020년에 첫 작품을 찍고 이번 한 5년 만에 작품을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 담긴 어떤 그 죽음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큰 바위처럼 어떤 그런 이미지가 좀 저는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좀 무겁기도 하고 그런데 영화는 굉장히 차분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건조한 느낌도 들고 감독님이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뤄가면서 결국엔 영화의 생기가 도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 오랜만에 이 작품을 찍으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 뭐 그런 점도 좀 궁금하고 워낙 주제가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조금 부담감이 큰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부담감을 어떻게 보면 영화 보면서 점점 훌훌 털어버리면서 생기를 돌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연출을 좀 보여주셨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작품을 찍기까지 공백이 길었던 시절에 그 시기를 담은 영화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효의 일상과 많이 비슷했던 것 같고 지금도 그 영화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계형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도 주인공이랑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게 된 출발점은 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청년고독사에 대한 뉴스가 나왔었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일하다가 바쁜 와중에 딱 보니까 자료 화면에 제가 살던 원룸이랑 완전 비슷한 자료 화면이 나가고 그 원룸 가도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살던 곳이랑. 그래서 되게 뭔가 마음이 이렇게 확 꽂혀가지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데 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기사를 제대로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찾아보려니까 또 약간 두려운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두려운 기분이 들까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뭐 그 청년 A씨로 된 그 청년이 저랑 뭐 별반 다를 거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요즘에 그냥 이 작은 방 안에서 홀로 생을 마감하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그 현상이 그런 문제가 하나의 그냥 현상처럼 여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 거대한 어떤 막을 수 없는 현상을 되게 떨리는데 이 현상을 그냥 한 이제 동시대를 사는 또 다른 청년의 한 시선으로 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게 됐습니다. 감독님께서는 떨고 계시지만 영화는 굉장히 차분하거든요. 차분하고 그냥 안정적으로 영화를 찍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좀 이따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감독님께서 설명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야기는 베이비시터를 꿈꾸는 한 청년, 어떻게 보면 여기 영화가 다 어떤 청년 취업과 좀 비결되는 뭐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공통점이. 근데 이 영화에서는 베이비시터라는 그 꿈을 꾸는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야기가 바닷가예요. 바닷가라서 어떻게 보면 그 바닷가라는 게 우리 보통의 어떤 이미지는 좀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닷가 가에서 어떤 일종의 해방감을 좀 느끼는 뭐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바닷가로 배경하게 좀 배경 삼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왜 바닷가로 찾아가게 됐을까 저는 그렇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바닷가 배경인 어떤 이유랄까 계기 뭐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만들 때 항상 장소가 정해져야지 이렇게 글을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저는 상상력이 부족해서 장소를 먼저 픽스하려고 여러 가지를 알아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바닷가를 설정했던 이유는 그 영화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 바다의 이미지가 앞에 한번 나오고 뒤에 한번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동해 바다거든요. 동해 바다인데 연말이 되면은 동해 바다를 항상 갔어요. 근데 갔던 이유가 동해 바다가 이제 파도 소리가 되게 크게 치는데 그게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도 되면서 이게 예전에 저는 원래 혼자 안 다녔는데 혼자 한번 갔었는데 그 파도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공간이어도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상태에 따라서 느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구나 파도 소리라는 게. 그래서 일단 처음에 그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이제 거기 바다 장면을 꼭 그 클라이막스에 찍고 싶다. 그래서 초반부랑 후반부에 좀 다르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일단 사실 저희 마을도 저 다 바닷가거든요. 바닷마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가 실종되는 걸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게 무섭고 제가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고 되게 암울한 이야기로 갈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을 자체가 되게 동화 같은 그런 마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서칭을 하다가 동해에 살고 계시던 분을 우연히 알게 돼서 그분이 그 동해시에 그 몽골담길이라는 그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이쁘다라고 추천을 해주셔서 직접 가봤는데 되게 동화 같은 마을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막 애 찾고 해도 별로 안 무섭겠다. 애가 혼자 돌아다닌다고 해도 별로 안 무섭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공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좀 이어서 질문을 하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엔딩에서 이 꼬마 아이를 집을 오히려 그 아버지로부터 탈출하게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보자면 유괴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관점이 아니고 이 억압받던 어떤 그 꼬마 아이를 좀 해방시켜주는 뭐 그런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엔딩에 보면은 결국에는 이 영화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잃어버린 사실에 대해서 이 아버지한테 들키게 될까? 혹은 아버지가 돌아오기 전에 이 꼬마를 찾아서 아무 일도 없이
아무 일 없는 일이 될까 하는 그런 긴장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영화를 끌고 가는데 결국에는 아버지가 그 일을 가볍게 처리해주면서 아무 일이 없던 것처럼 하지만 그 다음이 이제 엔딩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꼬마를 탈출시키게 만드는 어떤 이 영화가 가진 그 에너지가 거기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배우님께 여쭤보면 그 엔딩 장면에서 결국에는 그 아이를 탈출시키기 위해서 대문을 막아 서잖아요. 그 지점이 저는 이 영화의 에너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에 대해서 감독님과 어떻게 대화를 좀 나눴었는지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도 언제 찍었죠? 작년 6월에 찍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대화 내용은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나름 액션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오는 그런 감정은 이제 프리 단계에서 많이 설명을 하면서 오갔고 이 액션을 어떻게 하면 찍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감독님과 상의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밀면 좀 더 극적으로 보일까요? 이렇게 밀면 좀 더 극적으로 보일까요? 약간 원하시는 대답이 아니어서 원했던 대답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제 질문 조금 마치고요. 관객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건데 먼저 손 들어주시면 제가 지정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들으신 영화들을 다 잘 봤고요. 개인적으로 마지막 영화였던 어느새 부는 바람을 보고 나니까 마음속이 뭔가 자글자글해서 영혼이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 극 중에서 인물이 아마도 시인을 지망하는 걸로 저는 봤는데 그 영화 속에서 흐르는 식구들도 그렇고 식구가 되게 내용과도 되게 잘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았고 또 그 시 자체도 되게 좋아가지고 그 시의 출처가 궁금했었는데 그게 혹시 감독님께서 지으신 자작시인가요? 네, 제가 썼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정효의 인물의 설정은 그 시를 지망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일부러 어떤 장르의 글을 어떤 종류의 글을 쓰는 지망생인지 정해두진 않았어요. 그냥 넓게 열어두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시의 형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 충분히 정효의 혼잣말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냈었습니다. 그럼 또 질문 있으세요? 좀 바꿔주세요. 네 편 영화 전부 잘 봤고 저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감독님께 질문이기보다는 이런 제가 느낀 감상평인데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순수한 사람들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단편 영화로 생각을 했고요. 아까 노코 그쪽 배경을 보니까 화재가 난 집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입은 그 지역 주민분들에 대한 그런 치유를 그린 단편 영화처럼 느껴져서 너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말씀하시고 제가 아무래도 거기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동네를 그릴 때 최대한 많이 가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프리 단계에 거의 한 10번 정도 갔던 것 같아요.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가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하도 자주 가니까 거기서 이제 좀 말 특이해 되신 말 주는 분들도 막 계시고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화재나 그런 거는 사실 제가 그거를 깊숙이 알지 못했었는데 거기에 폐허가 된 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 계셨던 분들이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 동네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여기에 지금 뭔가 어떤 이슈도 없고 막 그래서
되게 힘드시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촬영할 때 실제로 거기 살고 계시는 주인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그냥 뒤에서 나 조용히 뒤에 있을게 하면서 이렇게 보시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그 캐릭터를 조금 더 디벨롭하는 데 있어서 이 동네에 뭔가 수상해 보이는 그런 동네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엄청나게 상관없고 착한 사람들로 보였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게 캐릭터에 조금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 네, 영화 보면은 여기 이 영화에서는 인물들 캐릭터가 다들 독특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현실에서 보자면 약간 갸우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물들이었을 텐데 영화 속에서 보자면은 뭐 다들 순수하고 좀 엉뚱하고 뭐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이 영화 안에서 잘 녹아낸 어떤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 앞에. 저는 해남배추 사장님 대표님인데요. 감독님한테 이 영화의 왜 제목이 하필 해남배추로 해가지고 배추 재배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하필 해남배추로 선정해서 제목을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채소 중에 많은 채소 중에 하필 배추로 선정하신 그런 제목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요. 이거를 꼭 감독님이 답변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수아가 스스로가 지자대 출신이라고 비관하는 것이 출신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파도 갑자기 임자도 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배추도 처음에 이거 해남배추래, 해남배추가 좋대 그러다가 뒤에 가서 무슨 난 사실 고랭지 배추가 더 좋아 이런 대사들이 나오거든요. 그 인선의 아들이 서울대 출신인 것처럼 사실 우리는 어떤 대학교 출신이나 어떤 지역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그걸로 사람들을 판단하지만 사실 그 출신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가장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그래서 해남배추가 누군가한테는 배추 중에 가장 유명한 배추일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다른 지역의 배추가 더 유명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좀 내포하고 있는 제목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운데 우선 너무 영화 다 재밌게 잘 봤고 사실 다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너무 길어질까봐 우선은 어느 집 우는 바람 박지훈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뭔가 이해한 걸로는 그 어머님이 집 청소를 열심히 하신 게 자식이 좀 잘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장면과 그리고 손을 잡고 있던 손을 이렇게 어쨌든 놓으실 때 어머님이 저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애써 지우려고 자식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 지우려고 했었던 과거를 어머님께서 먼저 놓으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어떤 의도로 제 해석은 그랬는데 감독님의 어떤 의도나 그런 디렉팅이 궁금했고요. 하나만 더 하자면 안은수 배우님, 어디로 가는지 몰라, 안은수 배우님께서 뭔가 이게 연기가 되게 좀 코믹한 연기인데 되게 과하지 않고 딱 진짜 적당히 웃음이 나오는 연기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연기하실 때 참고했던 배우나 아니면 어떤 레퍼런스가 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부터. 네, 잘 봐주신 것 같고요. 비어있는 그 정혁이라는 인물이 고독사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한 상태이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한 어떤 죄책감과 미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방이 비어있는 동안 어린 시절에 정엽의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한테 피해주기 싫어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엄마가 이제 대신 그 자리라도 깨끗이 치워주는 게 준의
극중 어머니 역할 이름이 준혜거든요. 준혜라는 엄마의 이제 나름의 인사였던 것 같고, 마지막에 손을 잡다가 놓으신 것도 이제 이 방에 이제 더 이상 놀 수 없잖아요. 그 정효라는 아이가 새로 왔으니까. 그래서 아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은 의미도 담고 있었던 게 맞습니다. 제가 또 생각하자면 나서 옷이 한 벌이 남겨져 있었잖아요. 물론 그 옷이 결국에는 그 새로 들어오는 그 청년과 그 죽은 아들의 어머니를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 역할? 뭐 그렇게 봤는데, 옷이 남겨졌다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셨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줘가지고. 네. 제가 그냥 생각한 설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준혜가 1년 동안 그 방에 드나들면서 청소를 하면서 이제 입었던 옷이고, 다음에도 나는 이 방에 와서 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걸어놓은 가디건인데, 저만의 설정, 그냥 연출자의 설정을 말씀드리자면은 그 옷은 그 정엽이의 유품이었고, 어머니가 유일하게나 가지고 있는 아들의 옷을 그렇게 입었던 걸로. 네. 그 먼저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도 안 받고 갈까봐 걱정했는데 덕분에 한마디 더 할 수 있어서. 네. 그 레퍼런스는 사실 없었습니다. 네. 그냥 제가 평소에 좀 재밌습니다. 네. 그 제가 전 작품이 붕어바보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말을 거의 안 해요. 네. 그냥 뭐 어슬렁어슬렁거리기만 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시나리오를 받고 코미디 영화다. 그리고 감독님이 또 여기서 또 긴장하셔서 그런지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약간 감독님이랑 저랑 어떻게 하면 그런 약간 담백한 재미를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와서 같이 연기하시는 배우들을, 선배님들을 만나니까 내가 굳이 뭐 웃길 필요가 없겠는데? 약간 그 생각에서 잽을 탁탁 던졌는데 그걸 잘 캐치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배우분 재미있으신 분인가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 감독님보다 더 웃기시는. 웃기려는 욕심이 크죠. 찍으면서 어떤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좀 찍으면서는 항상 평소에 항상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갑니다. 그래서 네, 주의를 마칠까 하는데요. 네, 인사말 시간은 그러면 끝으로 인사말만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날부터 많은 분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혼자 와서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또 질문 많이 해주시고 또 호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남은 영화제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비 피해나 더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단편 영화는 상영 기회가 정말 소중한데 이렇게 또 한 번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 내서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을 빨리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저희 영화 첫 상영이어가지고 첫 상영 때는 그래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영화가 사실 첫 시작이 제가 2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한 학생,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엄청나게 소심하고 되게 자신감 없고 되게 힘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사가 되고 나서 한 학생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졌던 생각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가 하는 말이, 저는 이런 사람이고, 근데 누가 다가와주기만 하면 저는 뭔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다. 근데 그때 모습이 제 과거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때 학생한테 했던 얘기가,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있다.
사실 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런 애한테 가서 너가 그런 사람 되어주면 된다 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지금 퇴사했지만 퇴사하고 나서 이 시나리오를 적기 시작했는데, 이걸 적으면서도 되게 자신감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저를 도와주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저를 좋아해줬던 사람들이 영화제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제가 다 뭔가 잊고 있었던 것 같아서 이 영화 찍으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참여해줬던 스태프분들이시고, 여기 앉아 계신, 그리고 배우분들도 다 저랑 전장에 같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새롭게 알게 돼서 너무 좋게 해주신 분들도 많으셔서 이 자리 비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하고 싶고, 그리고 첫사랑에 이렇게 관객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GV 자리 끝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이크 잡으니까 재밌는 얘기할 줄 알고 실룩실룩 하시는데 진지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빛나는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너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네, 건강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화 보니까 앞으로 남은 영화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한 자리 만들어주신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